네, 안녕하세요. 하키 시그널의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이 설날입니다. 하키 시그널 애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또 편안한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국이지만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출발해 볼 텐데요. NHL과 하키 시그널은 연휴지만 쉬지 않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와 위니펙 제츠가 또 긴 연패를 끄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키 시그널 19회,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이 주신 댓글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고요. 마이문나님 오셨습니다. 몬트리올은 앞으로 몇 년간 리빌딩 하겠죠. 지난 시즌 결승까지 갔지만 여름에 단호 보내고 아마 거기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한 듯하네요. 프라이스 루머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과연 프라이스가 헵스를 떠나 다른 팀으로 가느냐가 점점점. 커피타르님 답글 달아주셨습니다. 전엔 그냥 크게 주목 안 했는데 다노 진짜 좋은 선수 같습니다. LA가 반등 이상 하고 있는 거 절반은 다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이거 어떻게 아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댓글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댓글 주신 분. 몇 시즌은 탱킹하는 게 정답인 듯해요. 작년도 기적이었으니 하셨습니다. 시즌 도중에 감독 빼고 거의 모든 프런트 인사를 교체하는 몬트리올인데 앞으로 몇 년간은 리빌딩이 답이다라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네요. 몬트리올의 지난 그 오프 시즌 움직임 중에 필립 다노 선수 보낸 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이현숙 기자님도 뭐 예전부터 시즌 개막 전부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팀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 알아서 바꿔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추가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썩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GM 교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물갈이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몬트리올 권 코치님 또 댓글 주셨는데 몬트리올 사는 사람으로 캐네디언스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셨습니다. 몬트리올에 계시는 팬으로서 체감상 더 크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커피타르님 댓글 보겠습니다. 저도 베거스 동부 원정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밴쿠버 AHL 팀 에버포드의 히라노가 일본 출신 최초로 AHL에서 골을 넣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언제쯤 문을 두드려볼 선수가 나올지. 농구만 해도 이현중 선수가 문을 두드릴 것 같고 NFL도 물론 교포라고 해야겠지만 구영회가 있는데 타키도 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기 전에 이번에 정말 D1A 잔류 부탁합니다. 유유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답글이 계속 이어졌는데 아까 전에 제가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킴님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신상훈 선수가 ECHL 도전장 내밀었으니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하셨고 커피타라님이 기사 보니까 진짜네요. 와 기대됩니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 다시 넵호라고 또 서로 댓글 교환해 주셨습니다. 아시아리그에서도 뛰었었던 일본의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올 시즌에 ECHL에서 거의 최다 득점 올릴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하더니 최근에 AHL 무대 데뷔했는데 지난주에 AHL 첫 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해외의 상위 리그에서 뛰는 모습 어서 보고 싶죠. 지난주에 안양알라의 신상훈 선수가 ECHL 애틀랜타 글래디에이티스에 입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에 안양알라 미국 가서 쇼케이스 했을 때 그때 교류했던 팀이죠. 1월 말에 신상훈 선수가 출국해서 올 시즌에 남은 한 30경기 정도의 정규 시즌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또 경기력 보여줘서 신상훈 선수 계속해서 좀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대표팀의 D1A 잔류도 절실하죠. 현재로서는 좀 밝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큰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봉도님이 또 하키 시그널 하트 이번 주도 변함없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애정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이 미스틱님 26일 댓글입니다. 개노답 플레이오프 3형제 토론토,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셨네요. 정규 시즌에 비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실망스러운 세 팀을 꼽아주신 것 같은데 진짜 정규 시즌에 참 잘하는데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1라운드에서 바로 미끄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팀들 현재로서도 좀 비슷한 불안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세 팀? 그 세 팀 그죠? 올해도 크게 성공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강점을 조금 더 극화시킨 콜로라도라든가 그리고 누구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벨 선수가 조금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좋은 모습이 보여주긴 하는데 결국은 저는 이 두 팀은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명확한 두 팀이고 그 부분에서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지난해보다 그 약점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더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점들이 이제 시한 폭탄이 돼서 플레이오프에 터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같은 느낌, 작년과 올해 결국은 좀 컨텐더급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토론토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결국은 비슷한 그런 뭐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보강 같은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보강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조금은 플로리다가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올 시즌 플로리다가 굴러가는 그림을 보면 이제 이 팀도 수비진에서 이제 좀 불안함 같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른 팀과 동일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좀 수비적인 부분에 탄탄함을 메워줄 수 있는 자원을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영입만 하게 되면은 일단 공격진은 2라인은 1라인에서 4라인까지 모두 돌아가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다른 팀과는 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는 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로리다는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아주 큰 성공을 보기에는 좀 발목을 잡은 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 물론 이제 정규 시즌에야 이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뭐 그렇게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빠른 템포를 밀어붙이면은 플레이오프랑 완전 다른 템포를 펼쳐지고 완전히 다른 느낌의 수비 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재미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토론토라든가 콜로라도가 올해도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팀을 짠 팀. 가만히 보시면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비해서 팀을 짠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표적으로 몬트리올 커네디언스 같은 팀이 있죠. 그런 팀들 같은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올 시즌 말씀을 드리면은 댈러스 스타스 같은 팀들,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플레이오프 때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의 팀이라고 보는데 콜로라도라든가 저는 토론토 같은 팀은 대표적으로 정규 시즌에 성공할 수 있지만은 플레이오프 때는 아주 큰 성공.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팀도 노리는 건 스탠레이컵인데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자체는 저는 아직도 좀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더 붙여본다면 피츠버그도 좀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디 이 팀들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댓글 다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도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또 참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각 디비전별로 지난 한 주 어땠는지 순위표 보면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30일 일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순위표 살펴보겠고요.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8팀 중에서 6팀의 순위가 바뀌었던 지난주였어요. 디비전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승점 62점인데요. 베이거스 오타와 상대로 연장 이후 승리, 뉴저지전도 승리 3연승으로 선두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최근 7경기 6승 1패, 페이스 좋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가 승점 61점으로 2위인데요. 지난주에는 위니펙과의 경기에서 2골차 뒤지다가 3피리어드 이후에 결국 슛아웃까지 끌고 가서 승리를 했고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는 3피리어드에 4골로 역전승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애틀과의 경기 연장 패배로 6연승이 끝났고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슛아웃 패 6연승 후에 2OT를 기록했는데 지난주 4경기 2승 2OT 했습니다. 2위로 또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테오도로스 브리게르스 선수가 부상으로 6주에서 8주간 뛸 수 없다는 피츠버그 펭귄스군요. 3위는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승점 60점, 바로 또 1점 차네요. LA전 슛아웃승, 콜럼버스전 그리고 미네소타전은 모두 졌습니다. 2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면서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3위까지 내려갔는데 수비수 애덤 폭스 선수 부상 악재가 또 발생했네요. 워싱턴 캐피털스 4위에 있습니다. 지난주 3경기 2승 1패였어요. 그리고 5위도 변함없이 콜럼버스 블루제킷인데요. 지난주 3경기 성적은 1승 2패였습니다. 뉴욕 레인저스 상대로 역전승이 한 번 있었습니다. 6위는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지난주에 1승 1패하면서 또 한 단계 올라왔는데 최근 12경기 8승 3패 1OT 좋은 승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7위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같은 승점 36점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댈러스전, 뉴욕 아일랜더스전 연이어 졌는데 LA와의 경기에서 캠 애킨슨 선수의 2골 1도움 활약으로 연장승을 거뒀어요. 최근 13경기 10패 3OT 후에 14경기 만에 드디어 승리를 챙긴 필라델피아입니다. 12월 30일 승리 이후에 2022년 첫 승이었고요.
이 승리로 디비전 최하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키스 옌들 선수가 뉴욕 아일랜더스전에서 965경기 달성하면서 NHL 역대 최다 연속 경기 출장 신기록이 달성됐고 계속해서 이 신기록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8위 뉴저지 데블스고요. 지난주 LA, 댈러스, 템파베이, 캐롤라이나에게 모두 패하면서 4연패. 6위에서 최하위 8위로 내려간 뉴저지 데블스였습니다. 상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인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됐고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드디어 참 어렵게 1승 올렸습니다. 예. 네. 1월 성적이 1승 10패 2연장패죠. 1월 성적이 그냥 아주 최악의 것 같습니다. 그 1승조차 이제 오늘 올린 1승이었는데 그 동안의 경기 자체가 그냥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28득점 51실점이었고요. 네. 거의 좀 넉넉 잡아서 한 2배 정도 실점을 했으니까 이거는 경기를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비진 같은 부분에서 좀 믿음직한 자원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물론 이런 부분에서 리스톨라이넨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리스톨라이넨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좀 필리가 올 시즌 수비수들을 이제 좀 이름 있는 선수들 다수 영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앨리스 선수 부상에다가 리스톨라인의 또 불안한 플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다가 옌델 선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수비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입할 만한 그 기대치 좀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실점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파워플레이 35번 기회가 있었는데 5골밖에 못 넣었고요. 페널티 킬링 33번 기회에서 12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월에 이제 좋은 성적을 하나도 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1승 12패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12월 성적까지 합하면 이제 13연패 기간이 있었고 이 정도로 필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지금 필라델피아가 다시 일어서신 힘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올 시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도 이제 좀 부상 같은 부분에 악재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루 선수라든지 지루 선수를 이제 이 트레이드로 보내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선 필라델피아가 아주 앞으로의 뭔가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고 이제 지루 선수가 계약이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지루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서 아직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꽤 좋은 가치를 받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다음 시대를 조금씩 준비를 할 건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플래처 GM의 지루 선수를 이제 보내는데 어떤 대가를 받아오느냐 그리고 리스톨라이넨 선수도 계약 1년 남았기 때문에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선수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면은 수비진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이제 프로고르프 선수조차도 이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아주 크게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쨌든 찾아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래처 GM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를 근거해서 이미 어느 정도 올 시즌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군요.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선두는 플로리다 팬서스 67점 승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게 졌어요. 하지만 위니펙, 베이거스, 세너제이 모두 승리를 거뒀고 다시 3연승. 템파베이와의 근소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디비전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승점 64점 템파베이 라이트닝인데 지난주에는 뉴저지전 승리, 베이거스전 슈트아웃 패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플로리다와의 선두 경쟁이죠. 3위 역시 변함없이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애너하임전 슈트아웃 승리 후에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는 3피리어드 5골을 몰아치면서 역전승을 거뒀는데 마이클 번팅 선수 해트트릭을 했었어요. 1, 2위 팀들보다는 5경기가 더 남아있다는 토론토의 상황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는 4위입니다. 지난주 3경기 1승 1패 1OT의 성적이었습니다. 콜로라도전 3대1로 앞서다가 결국 역전당하면서 연장패가 있었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5위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고요. 시카고,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는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가 있었고 피츠버그를 상대로 슈트아웃 승리가 기록됐었던 지난주였습니다. 6위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지난주 두 경기 오타와 애리조나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고요. 7위 오타와 소나터스입니다. 콜럼버스전 승리하면서 4경기 만에 1승 올렸고 타일러 애니스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버펄로전도 5대0으로 대파했었죠. 지난주 4경기 이후 2경기 또 패배가 되면서 4경기 2승 챙겼던 오타와였습니다. 8위 승점 23점의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인데요. 미네소타전 2대8 대패를 또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에 애너하임, 에드먼턴 3경기 모두 졌고 다시 3연패. 최근 12경기 1승에 그치고 있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입니다. 지난주 순위 변동 전혀 없었던 지난 한 주의 애틀랜틱 디비전이었는데 이 디비전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는 팀이 있을까요? 예, 토론토죠. 지난주 지금 사실 일정이 좀 약간은 쉽게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일랜더스, 그다음에 애너하임, 디트로이트. 뭐 이제 절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토론토가 위에 있는 팀이고 물론 이제 애너하임은 네.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뉴저지 데빌스랑 이제 홈앤홈 연전까지 이제 다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정이 이제 괜찮은 편입니다. 이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많은 승수를 쌓아야 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결과 자체는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아일랜더스전도 승리를 했고 애나임전도 4대3 승리에다가 디트로이트전도 이제 결국은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저는 결국은 이제 이 팀의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은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텐데 썩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아닙니다.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도 이제 홈 연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가 토론토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좋은 경기력이 좀 없어졌어요. 이제 결과 자체는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아일랜더스전 같은 경우 좀 실점을 하면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이 경기는 발라모프 선수의 굉장히 큰 치명적인 실수가 2차례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져온 부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홈에서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때 그 승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애너하임전 같은 경우에도요, 막 추격을 당하면서 이제 이게 좀 게임이 애매하게 흘러가는 부분 자체가 관측이 된 부분이 있었고, 오늘 디트로이트전 같은 경우에도 3피리어드에 뭐 여러 골이 나오면서 좀 역전을 해서의 망정이지, 또 끌려가는 부분 자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주전 골리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무슨 뭐 수비진이 어떤 실수를 하든 얼마만큼 큰 실수를 하더라도 이 뭐 캠벨 선수라든지 정말 이제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부분에서 캠벨 선수도 이달의 그 3스타스에 선정이 된 부분도 있었죠. 그 부분이 네. 높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기가 지금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력이 좀 약한 팀이기 망정이지 지금 승리를 거두지 아니라면은 이거 꽤 어려워졌겠다라고 싶은 경기들이 지금 최근에 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면은 결국 이제 캘거리, 캐롤라이나 밴쿠버도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진 팀이고 뭐 시애틀이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이런 팀들을 만나게 됐을 때도 이런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그런 이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최근의 경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 경기 보시면 그 토론토 수비진은 정말 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 만약에 이제 토론토가 결국에서는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결국 우리 수비진 같은 경우는 공격 기억 같은 거 잘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보면서 이제 실점하는 것보다 이득을 더 많이 챙기겠어라는 이제 패턴으로 갈 거면은 저는 한 번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올 시즌 정규 시즌 중에서도요. 지금과 같은 경기력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게 된다면 그래서 골텐더들이 빠르게 경기력의 흐름을 찾든지 아니면 수비진전에서 뭔가 조금의 보강이 생겨서 약간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런 그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원들을 이제 영입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선택이 나와야 지금은 저는 장기적으로 성공을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사실은 그 캠벨 선수의 그런 활약이 시즌 끝까지 이루어지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그 네. 토론토의 수비진의 경기력을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제 그 뭐죠? 이 유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관측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 앞으로 이 토론토 이제 수뇌부나 이런 부분에서 수습을 해내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로리다 템파베이보다는 경기 수가 더 많이 남아 있고 또 승점 차를 고려하면 충분히 자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긴 한데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주셨고 결국은 뭐 요즘은 그래도 상대하는 팀들이 좀 하위권 팀들이 좀 많은데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부터 시작되는 그 일정. 예. 뭐 말씀 주신 팀들 가운데 아까 시애틀도
요즘 그 그렇죠. 결과는 괜찮거든요. 예, 또. 요즘 시애틀 예. 경기력은 제가 처음에 좀 기대했던 그런 좀 물론 이제 결과는 안 좋은 경기가 많은데 그래도 좀 좋아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만만하게 볼 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올스타 그렇죠. 브레이크 직후에 예. 자, 토론토가 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지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낸다면 또 상위 두 팀과 선두 경쟁을 할 수 있겠죠. 애틀랜틱 디비전 요약해봤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위 콜로라도 애벌랜치인데 승점 65점이고요. 지난주에 시카고전 승리, 보스턴전에서 1대3으로 뒤지다가 3피리어드 종료 36.5초 전에 동점골 터뜨리더니 결국 연장 가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승리로 홈 경기 17연승을 달성했는데 구단 역대 홈 경기 최다 연승 신기록이에요. 이후에 시카고전 또 승리가 됐고 최근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 멀리 달아난 선두 질주 행보의 지난주였어요. 최근 21경기 19승 1패 1OT 대단한데 네이선 맥키넌 선수 부상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위는 내슈빌 프레데터스입니다. 승점 58점이고요. 시애틀전 역전승 후에 에드먼턴전 슈트아웃패가 있었던 지난주였고 3패 1OT 후에 최근 4경기 성적은 3승 1OT 좋았습니다. 3위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밴쿠버전 역전승, 캘거리와의 홈앤홈 2연전 1승 1패로 마무리했고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위니펙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위니펙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4위는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몬트리올전 8대2 대승 이후에 뉴욕 레인저스전 2골차 역전승 4연승을 달렸던 미네소타의 지난주였고요. 2위 팀에게 지금 승점 3점 뒤져 있지만 6경기나 더 남아있다는 점 미네소타로서는 뭐 충분히 또 다시 한번 또 상위권 선두 경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요. 5위는 댈러스 스타스 여전히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뉴저지 상대로 승리했고 워싱턴전에서는 0대5로 대패를 하면서 4연승은 끝났습니다. 6위는 역시 위니펙 제츠인데요. 피츠버그 상대로 2골차 앞서다가 결국 슈트아웃패를 당했고 플로리다, 밴쿠버 상대로도 연패가 이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전 승리하면서 4패 2OT 후에 7경기 만에 또 승리를 챙겼던 위니펙 제츠였습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7위인데요. 콜로라도전 2경기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모두 정규패했고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는 딜런 스트롬 선수의 해트트릭을 발판으로 해서 8대5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5경기 만에 승리였어요. 8위는 애리조나 카이오츠인데요. 피츠버그, 보스턴, 버플로 상대에서 모두 정규패 5연패가 이어졌었던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자, 센트럴 디비전 콜로라도의 기세가 지금 멈출 줄을 모르네요. 홈 경기 17연승 구단 신기록에 9연승인데 야 너무 앞서가는데요? 예. 네. 예, 뭐 이제 분위기는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고 뭐 홈 연승이라든가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4.13골이죠. 아직도 이제 4골 이상을 넣는 페이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이런 페이스만 솔직히 유지가 된다면 정규 시즌에서 고전할 그 여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경기당 4골을 넣고 지는 경기는 사실상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요 이제 득점력 부분이 이제 초반 중반까지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지금 맥키넌 선수가 이제 홀 선수한테 이 충돌이 있으면서 이 자기 스틱에 이제 코 쪽에 부딪히게 되면서 네. 안면 부상 당했고 이제 코골절 이제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뇌진탕까지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 출장이 거의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이 복병을 만난 셈이게 됐고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1월 이후에 14승 0패 1연장패는 맞거든요. 근데 연장 유승부 7번입니다. 그중에서 결국은 6승 1패를 했다는 거죠. 연장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다는 것도 참 근데 놀랍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연장 이후에 대한 이면에 대한 부분을 항상 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결국 연장에서의 합기 3대3 슈트아웃 같은 부분에서의 성적 같은 부분은 어느 팀에게 이제 승리가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 거 합기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컵을 들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오프 승자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3대3이나 슈트아웃 없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그냥 물론 이제 이 쭉 4.13골을 쭉 유지를 하면서 경기력이 잘 나오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콜로라도라든가 토론토 같은 팀들을 컨텐츠에서 약간 배제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비진에서의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수비 불안, 그리고 지금 컴퍼랑 프란초스가 지금은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도 프란초스의 부상 공백, 그리고 컴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탄탄한 넘버원 스타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자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이 항상 턴오버 프론으로 지적을 받는 잭 존슨 이런 선수들까지도 이제 선수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 시즌 캐드리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즌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라든가 플레이오프에 조금 더 타이트한 디펜스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그 의문을 최근에 충족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콜로라도가 이전 2년간의 큰 폭으로 전력의 변화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비슷한 컬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비진이라든가 골텐딩은 지전부터 약해졌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플레이오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콜로라도가 지금 콜로라도 선수들이 지루를 영입을 뭔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부족한 곳이 거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지루가 들어오면 진짜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아주 미래를 좀 팔면서까지 지루나 프로워로프를 둘 다 영입을 하게 되면 그건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글쎄요, 지루를 영입하는 게 답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물론 이제 뭐 지루가 가게 되면은 컵 이제 우승, 이제 지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커리어에서 이제 컵 우승 이게 좀 없는 유형의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기대치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지루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루보다는 조금 다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기세가 좋은 콜로라도지만 또 그 이면에 감춰진 또 불안한 점 짚어주셨고요. 어쨌거나 뭐 콜로라도 애벌란치의 이 연승이 어디까지 갈지를 또 한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차례입니다. 여전히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위권, 중하위권 순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입니다. 워싱턴전 1대0 승리, 캐롤라이나전 연장패, 플로리다전 정규패, 템파베이와의 오늘 경기에서 슈트아웃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원정 4연전 2승 1패 1OT를 기록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여전히 승점 1점 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너임 덕스가 54점으로 2위입니다. 보스턴, 오타와를 상대해 또 승리를 거뒀고, 몬트리올전도 승리가 있었어요. 토론토전 슈트아웃 패. 지난주 4경기 모두 승점을 챙겼습니다. 4연패 후에 최근 5경기에서 4승 1OT로 또 완전히 회복했네요. 3위는 LA 킹스인데 지난주 4경기 2승 2OT로 역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다만 최근 13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던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연장승을 줬다는 점은 조금 더 아쉬울 수가 있겠군요. 4위는 캘거리 플레임스인데요. 지난주 4경기 3승 1패로 역시 좋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콜럼버스, 밴쿠버를 상대로 승리를 올렸어요. 5위는 한 단계 내려간 세너제이 샤크스인데요. 워싱턴전 승리했지만 플로리다와의 경기에서는 2골차 앞서다가 3피리어드 이후에 역전당하면서 연장패로 끝났습니다. 수비수 에리크 칼슨 선수가 부상으로 또 장기 결장이 예고됐었던 세너제이의 지난주였습니다. 6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인데 승점 46점 바짝 뒤따르고 있죠. 밴쿠버전 0대2에서 3대2로 연장승을 했고요. 내슈빌전 슈트아웃 승리로 3경기 연속 역전승을 했었어요. 몬트리올전까지 승리가 이어졌는데 5패 2OT 후에 최근에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밴더 케인 선수와 에드먼턴이 결국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오늘 에드먼턴 데뷔전이었습니다. 몬트리올과의 경기에서 이밴더 케인 선수가 1피리어드에 바로 선제골 넣으면서 에드먼턴 이적을 또 화려하게 알렸습니다. 밴쿠버 캐너스는 7위입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마이클 디피에트로 골리가 올 시즌 첫 출장을 했는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댐코와 할라크 코로나19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에드먼턴과의 경기에서는 스펜서 마틴 선수가 올 시즌 2번째 나왔는데 또 역전패, 연장패로 끝났고,
위니펙과의 경기에서는 JT 밀러 선수의 해트트릭을 발판으로 해서 또 스펜서 마틴 선수 NHL 데뷔 첫 승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했고요. 캘거리전 연장패를 기록했던 지난주였습니다. 파트리크 알빈 GM, 에밀리에 가스통과의 부 GM이 선임됐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8위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지난주에 상위권 팀들 상대로 3경기 2승 1패를 했는데 플로리다 그리고 6연승을 달리던 피츠버그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슈빌전에서는 패배가 있었던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퍼시픽 디비전 순위표는 여전히 재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지난주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동부 원정 4연전을 주목했었잖아요. 동부 최상위권 팀들과의 4경기였는데 2승 1패 1-5티면 선방 아닙니까? 아주 잘했죠. 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선두를 지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슛아웃승 하나 이제 들어가 있고 네. 결국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굉장히 경기력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주축 선수들이 일부는 어쨌든 빠져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아이클 그리고 패츠레티, 마르티네스, 먹가리지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빠진 부분에서도 이제 이 동부의 이 어깨들과도 비벼볼 만하다라는 경기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플로리다전도 4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MT는 두 골이기 때문에 2대1로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의 경기력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캐롤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고 있는 그림 자체가 이제 1대3으로 뒤지고 있는 그림이 있었지만 3피리어드 두 골 빠르게 만회를 해서 연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기력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슈팅수도 29대 30이면 크게 차이가 없죠. 워싱턴 같은 경우에 접전 29대 34 슈팅수 거의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전승을 거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는 경기 따라가서 이제 이기는 부분 그리고 오늘 템파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템파전 경기는 뭐 좀 이제 캐롤라이나전과 좀 반대 양상이었는데 따라잡혔었는데 따라 잡히는 그림인데 결국 이제 슈트아웃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요런 느낌에서 이제 결국은 그 휴식기 이전에 또 템파랑 경기였었는데 그거 좀 서력을 하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성적이 좋은 4연전 팀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베이거스가 4패를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림이었어요. 지난 그 뭐죠? 홈에서의 연전에서의 그 그림을 본다면은 네. 패배하는 그림을 본다면은 솔직히 4패를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지금 2승 1패 그러니까 승점 5점을 땄다라는 부분 자체는 8점 중에 5점을 땄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올해 베이거스 나이트 골든 나이츠 확실히 기대해볼 만한 팀이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야 여기에 지금 빠진 선수들까지 다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한번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좀 상승세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시작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은 전력 상황에서 몇 차례 좀 위기가 오는데 고비가 오는데 이번에도 참 큰 고비로 봤는데 이번에도 또 잘 슬기롭게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였고요. 예 패트리어트 선수 네. 오늘 복귀를 한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뭐 빠진 거는 틀림없거든요. 아이클이랑 어쨌든 마르티네스가 또 빠졌었으니까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퍼시픽 디비전 또 한 주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인사 단행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비슷한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밴쿠버 캐너스입니다. 최근에 브루스 부드로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었던 밴쿠버가 이번에는 GM, 부 GM을 선임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뭐 부GM부터 이제 선임을 했었죠. 이제 네. 시간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GM을 정식으로. 그동안 이제 임시 GM 같은 느낌으로 하키부 사장이 메인인 러더퍼드 씨가 이제 GM까지도 이제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으로서 정식으로 이제 GM과 어시스턴트 GM 선정이 됐습니다. 부 GM 네. 선정이 됐고 GM이 이제 파트리크 알빈 씨가 선정이 됐고요. 어시스턴트 GM은 에밀리아 카스톤과이 씨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좀 의미가 있네요. 그 파트리크 알빈 GM 같은 경우에는 NHL에서 스웨덴 출신의 첫 GM이라고요. 예, 스웨덴인 첫 GM으로 네. 이제 선정이 됐고 뭐 당연히 이제 캐너스 역사상에도 이제 첫 이제 스웨덴인 GM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뜻깊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카스톤과이 씨 같은 경우에는 NHL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이제 어시스턴트 GM입니다. 부 GM이 또 여성으로선 두 번째. 그렇습니다. 또 이런 또 의미가 있는 처음 인사군요. 처음이 애너하임 마이티 덕스의 이제 96, 97 시즌에 이제 그때 이제 여성 첫 어시스턴트 GM이 있었고요. 이번이 네. 두 번째
되게 됐고요. 네. 카스톤 가이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2016년부터 이제 NHLPA 인증을 받은 에이전트로서 이제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전은 에이전트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뭐 그런 결에서 보게 된다면 몬트리올 GM인 켄트 휴지스랑 뭐 비슷한 맥락이 에이전트 있다고 출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알렉시 라프레니에르 선수 그리고 세드리크 파쿠에트, 앙투안 루이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제 좀 프렌치 캐네디언 선수들을 또 이제 클라이언트로 많이 이제 두고 있었고 뭐 이제 레인저스의 1픽이었던 라프레니에르 선수가 이제 가장 메인 이러고 이제 하이라이트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이런 이제 에이전트 출신이다라는 부분에서의 부분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에밀리의 카스통과의 부GM은 에이전트 출신이었고요. 새롭게 GM이 된 파트리크 알빈 GM은 스카우트 출신이네요. 예, 스카우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2006년부터 2012년 뭐 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2006년 12년까지 피츠버그 펭귄스의 유럽 스카우트 출신이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17년까지 피츠버그의 유럽 스카우팅 디렉터로 이제 승격이 됐었습니다. 승진을 했었고 17년부터 21년까지는 아마추어 스카우팅 디렉터를 이제 피츠버그 펭귄스 구단에서 이제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피츠버그의 이제 어시스턴트 GM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GM으로 이제 밴쿠버 캐너스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러더퍼드 씨가 피츠버그 펭귄스의 이제 GM으로 있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같이 일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알빈 씨를 이제 GM으로 이제 영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스웨덴인답게 유럽 쪽의 어떤 선수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팀의 스카우트를 담당했었던 파트리크 알빈 씨가 이제 GM으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GM, 부GM 이렇게 주요 2명의 인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사람. 팀 입장으로 보면 저는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물론 이제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NHL 팀에서의 그러니까 GM이라든가 이 매니지먼트 경력이 이제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알빈 씨 같은 경우에도 어시스턴트 GM을 한 건 2021년부터고 이전에는 뭐 스카우팅 쪽에서 이제 역량을 잡아왔던 분이었고 그리고 가스톤 가시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였기 때문에 뭐 구단에서의 그런 이제 프론트 이런 부분은 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팀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밴쿠버의 캡 상황, 셀러리 캡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은 큰 FA 계약 같은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캡의 좀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좀 이 부분이 풀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에크만 라르손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캡 유동성은 여전히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쥐어짜고 캡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계약 기간 같은 부분을 좀 이제 분산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스톤 가이시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서 이제 그런 부분의 경력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 같은 부분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CBA 같은 부분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약 같은 부분에서 좀 돌파구를 모색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캡이 지금 빡빡한 상황이라서 큰 자원을 영입을 할 수 없다면은 결국은 내부에서 선수들을 키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드래프트 같은 부분을 잘해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이 선수들을 이제 차례차례 좀 이제 그 NHL급으로 직전급으로 이제 전력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빈 씨가 스카우팅 경력이 워낙 긴 분이고 네. 이 부분에서의 재능 발굴 같은 부분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몬트리올 이라든가 피츠버그 시절에서도 많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시절에서도 이제 몬트리올 이제 스카우팅 이제 유럽 스카우터로도 활약할 적이 있었거든요. 전 경력으로는 그 부분에서도 뭐 지금 이제 밴쿠버에서 같이 이제 소속이 돼 있는 야로슬라우 할라크 선수를 이제 뭐 굉장히 낮은 순위에서 지명을 한다든지 그다음 뭐 스트레이트, 그라우브스키, 예멜린, 뭐 코스티신 형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좀 하위 픽에서도 이제 스카우팅에서도 이제 유럽 쪽에서 뽑은 자원들이 괜찮은 자원들이 이제 이 몬트리올에서 일할 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재능 발굴을 해서 이 선수들을 키우는 부분 하나 그리고 카스톤 가이시가 이제 좀 캡 같은 부분에서 이제 재계약 같은 부분을 잘 이제 매니징 한다면은
지금의 팀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인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파트리크 알빈 GM, 에밀리의 카스통거이 부 GM 체제를 선언한 밴쿠버 캐너크스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던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와 뭐 비슷한 인사 같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이 뭐 하키부 사장 쪽하고 좀 인연도 있고, 예. 예, 에이전트 출신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이제 밴쿠버도 한번 또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를 또 봐야겠네요. 오늘 밴쿠버 캐너크스의 GM, 부 GM 선임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트 시그널 19회 마지막 소식, 앞으로 한 주간 있을 경기 안내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를 갖기 직전에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3경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2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워싱턴 캐피털스 대 피츠버그 펭귄스의 경기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상위권 두 팀인데 올 시즌 1승 1패의 전적을 보이고 있고 시즌 3차전입니다. 11월 15일 1차전에서는 6대1로 워싱턴이 이겼고 12월 11일 2차전에서는 4대2로 피츠버그가 이겼습니다. 이 경기를 좀 뽑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시대를 대표하는 라이벌리의 이제 두 대결, 오베치킨과 크로즈비로 이제 하이라이트 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킨 선수 지금 뭐 복귀를 했고, 뭐 카터 선수도 지금 재계약을 하면서 팀에 이제 잔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츠버그가 어쨌든 지금 이 경기력에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복적인 부분, 요것만 좀 해결이 되면 피츠버그도 꽤 이제 좋은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고, 오늘 뭐 어쨌든 이 두 팀 같은 경우 뭐 다른 여부에 떠나서 크로즈비 대 오베치킨의 이런 직접 대결이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볼거리가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제 그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워싱턴이 이제 지금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좀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 피츠버그 원정에서 한번 달성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붙을 때마다 늘 주목받는 워싱턴과 피츠버그의 대결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같은 날이군요. 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캘거리 플레임스 대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이 두 팀은 11월 5일에 올 시즌 첫 번째 대결을 했는데 역전의 재역전 끝에 댈러스가 연장 승리를 거뒀었어요. 댈러스 1승인 상태에서 올 시즌 2차전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주 그렇게 불티는 라이벌리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최근 2년 전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 때 이 두 팀이 이제 맞붙어서 이제 댈러스가 이제 승리를 한 이제 그 시즌이 스탠리컵 결승을 간 시즌이었죠. 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입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이제 뭔가 지금 중위권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잘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제 네.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댈러스보다는 좀 상황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좀 극복을 조금은 이제 좀 개선이 되는 느낌이 좀 나왔던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요 두 팀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오프의 인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캘거리 대 댈러스의 경기도 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경기 보겠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대 워싱턴 캐피털스인데요. 이 두 팀은 올 시즌 처음 만나고요. 에드먼턴이 요즘 연승으로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 경기는 에드먼턴 입장에서는 몬트리올, 오타와 워싱턴을 상대하는 동부 원정 3연전의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자, 오타와 충분히 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대진이고 그렇죠. 이 경기 워싱턴전까지 잡는다면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6연승까지 갈 수 있어요. 예, 바로 네. 부진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네.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부진이 좀 길긴 했습니다. 뭐 6연승 정도면 충분히 이 만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예, 백투백 경기인데 워싱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대진이죠. 전날 크로즈비, 그 다음날 맥데이비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좀 어쨌든 스타 플레이어들의 맞대결. 지금 어떻게 보면 요 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포인트 랭킹 2위, 3위, 4위에 있는 선수들이 다 한 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드라이자이틀, 오베치킨, 맥데이비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뭐 이벤트 케인이 뭐 워싱턴 간다 뭐나 했든 결국은 에드먼턴에 남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에드먼턴의 좀 달라진 경기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이벤트 케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굳이
이 누전 토킨스를 윙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전 토킨스가 실제로 3라인 센터로 나오기도 했었고, 네.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에드먼턴이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이 로스터 이제 공격진이 좀 풀리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이제 캡스 수비진이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스케이팅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은 있지만은 수비 지역에서 좀 못 믿어온 플레이가 나올 때가 꽤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선수진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해결책 같은 부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 에드먼턴이 결국은 1, 2, 3라인이 다 좋아진 상황에서 수비 1, 2, 3라인으로 어떻게 매치업을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먼턴과 워싱턴의 경기도 참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키 시그널 19회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2월 6일 일요일 오전에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이번 시즌 NHL 올스타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만큼 또 기대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주간 또 재미있게 올스타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20회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